연애담의 연애길잡이 화림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림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선생님, 제가 약속에 늦을 때 남자친구한테 자꾸 사소한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을 하나요? 집에 있는데도 "나 방금 버스 탔어. 아, 나 버스를 놓쳐가지고 늦었어.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음, 사실은 이게 집에 있다가 늦게 출발한 건데 자꾸 다른 말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거짓말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이게 ADHD들은 본의 아니게 실수를 많이 해요. 이게 평생에 걸쳐서 실수가 좀 잦은 사람들인데 그 실수를 덮기 위해서 평생 동안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연인 관계에서도 이어집니다. 약속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일 때문에 못 갔다고 거짓말한다든지 상대방의 의도를 내가 그때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든지 정말 많은 거짓말들을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맞아요. 아, 근데 이것도 ADHD랑 관련이 있는 건 줄은 전혀 몰랐는데요. 선생님은 ADHD로서 연애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서 만나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 고치는 팁 좀 알려주세요. 이게 저도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20년 전인가? 전 여친한테 커플 목걸이를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목걸이 두 개를 주면서 이제 선물을 줬는데 그때는 그 목걸이가 두 개인 의미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가져가고 이제 나중에 그 목걸이를 받았다는 거를 여사친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미쳤냐면서 그거 커플 아이템이라고 그걸 왜 둘 다 가져오냐고 그러더라고요. 커플 아이템인데 왜 두 개를 다 주는 거죠? 이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주면서 하나는 자기 목에 걸어 달라는 거죠. 아, 그래 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옷가게에 가서 커플 티를 산 뒤에 이제 그다음 데이트 때 옷과 함께 커플 목걸이를 나머지 하나를 걸어 주면서 "사실 나도 주고 싶었어서 그때 바로 목에 안 걸어 준 거야."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와, 이거는 진짜 왜 그걸 둘 다 가져오냐고 한 여사친이 선생님을 살리셨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ADHD들은 실수를 수습하고 잘 된 것처럼 거짓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요. 뭐 수습이 잘 되었으면은 괜찮지만은 이제 수습이 안 되면 그때부터 머리가 많이 아파지죠. 근데 이런 것들도 산만함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왜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일단 산만하니까 상대방의 시그널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늦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거나 그래요. 그래서 데이트 중에도 상대방의 반응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관심 있는 사방천지 모든 것에 오감을 소비하죠. 아, 그러다가 실수하고 또 수습하게 되겠네요. 욕 안 먹으려고 잘 해결된 척 거짓말하고요. 이게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반복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선생님이 챙기라고 한 준비물 안 챙기고 간 거 엄마한테 이제 챙기고 간 척, 문제 하나도 없는 척하고 이제 커서도 가족 일정 이런 제사 같은 걸 까먹고 혼나는 게 다반사죠. 뭐 '이 정도는 뭐 이런 제사 같은 건 기억하겠지.' 하고 캘린더에 안 적으면 무조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희에게 이제 '이 정도는 기억하겠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제사를 까먹으면 부모님이 "아니 이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 너 지금 당장 와." 하고 화내고요. 그쵸, 그쵸. 이게 비증상인에게 제일 답답한 지점은 "어떻게?" 라고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지? 어떻게 저걸 못하지? 어떻게 저걸 안 하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폭발할 때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어? 그 약속을 어떻게 잊어?" 라고 말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쵸. 아예 저희를 이해를 못 하니까요. 어떻게 이걸 잊을 수가 있는지. 그렇게 혼나면은 부랴부랴 수습하고 약속 나가고 "사실은 이래서 이랬어." 하면서 또 하얀 거짓말 이런 거 하고 이런 하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게.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말해서 이제 안 혼나려고. 그쵸. 그 안 혼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워낙 평생 혼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갖은 변명으로 실수를 수습하는 데 인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상대방이 보기에는 또 자꾸 무마하려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다 알거든요. 근데 ADHD들은 상대방이 내 거짓말을 알고 있다는 것도 사실 몰라요. 아, 맞아요. 저도 이거를 최근에 알았는데 저번에 데이트에서 늦었을 때 "아, 나 버스가 늦었어."라고는 말했는데 사실 "집에서 출발했었다." 이랬잖아요. 근데 남자 친구가 알고 있더라고요. 너 음. 늦을 것 같다고. 집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짓말에 죄책감도 안 느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습관화된 거니까 나한테는 그냥 당연한 방어 기제니까 전혀 죄책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음. 이게 참 상대방을 정말 좋아한다고 해도
나의 특성 때문에 자꾸 이렇게 실패하고 실수한다는 거를 알려주기도 힘들고 나도 먼저 알아채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런 사소한 거짓말들이 쌓여서 이제 중대한 문제가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근데 인제 이때 이거랑 사랑을 연결시키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마음이랑 별개로 내 ADHD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서 이게 참 힘들죠. 그쵸. 이게 정상인들이 볼 때는 좀만 신경 쓰고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잊어버려?'라고 생각하니까요. 약간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키가 없는데 왜 오른쪽으로 못 가?' 이렇게 화내는 느낌? 음. 그렇다면 나는 계속 실수하고 A는 계속 실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수습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면 연인들은 웬만하면 알아챕니다. 최소한 이 말이 안 맞다, 이상하다 정도는 느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바로 하지 말고 나는 이런 이런 실수를 자주 해. 이런 것들은 네가 챙겨줘야 할지도 몰라. 습관적으로 내가 내 실수를 무마하려고 둘러댈 수는 있겠지만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나도 노력할게. 이렇게 연인한테 알려주고 시작하면 좋죠. 실수하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달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사실 최선이네요. 그쵸.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물론 의학적 치료도 같이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애인 사이에서 어떠한 노력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애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이 둘의 관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1차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줄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 노력하느라 많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또 2차적으로는 실수가 적어지니까 나도 연인에게 집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죠. 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이제 내가 약속을 잘 지키고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예시를 제시해 주면 좋습니다. 뭐 내 캘린더에 직접 중요한 일정을 좀 써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약속 일자나 시간이 다가오면 연락을 자주 해달라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를 안 받으면 전화를 해달라. 문자 왜 안 받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전화를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아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애인의 일정을 자꾸 잊어버리고 써놔도 까먹고 어디다 써놨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애인의 구글 캘린더를 제 휴대폰에다가 동기화를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적이 많은데 그래도 캘린더 동기화하고 나서는 이제 실수하는 빈도가 엄청 줄었어요. 아 이거 꿀팁이네요. 어 ADHD 여자분들은 연인 관계에서 자꾸 실수하는 자신을 되게 자책하게 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 한마디 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ADHD와 함께 사는 법을 같이 배웁시다. 그쵸. 자책하는 시간에 어차피 평생 안고 갈 병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낫긴 하죠. 자책하지 않는 게 제일 어렵긴 하지만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ADHD 친구들이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애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연애에 있어서 어떤 좋은 점, 강점을 가지고 있길래 사람들이 또 사귀고 그러는 걸까요? 일단 바람 피우는 거에 좀 많이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ADHD 여성만큼 좋은 연애 상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ADHD 같은 경우는 일상에서는 좀 산만할 수 있는데 이게 한번 꽂히면 몰입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쵸. 이게 연애에서도 이어지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잘 안 놓습니다. 쉽게 마음을 포기하고 떠나질 않아요. 저도 지금 연애만 14년 하고 있으니까 어. 이 친구들 역시 의리가 있네요. 과몰입이 한번 발동되면 의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그 과몰입이 내 애인이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약간 바람을 잘 안 피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갈아타거나 뭐 환승연애 이런 바람 이런 건 잘 안 해요. 확실히. 그쵸. 저도 지금 남자친구 만나고 나서 '아 나는 이 사람만을 좋아할 거야.'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다면 이제 ADHD랑 사귀면은 매일매일이 진짜 새롭습니다. 제가 ADHD지만 솔직히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재밌어요. 뻔한 연애 공식이랑은 정말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아 이거는 예시를 한번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러니까 일단 ADHD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연애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 보통 그쵸. 연애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나도 그렇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 평범한 연애의 그런 형식들을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ADHD랑 사귀는 남자든 여자든 정말 '얘는 대체 왜 이러지?' 하면서 인제 그거를 점점 알아가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쵸. 톡톡 튀는 매력이 있으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절대 이거 사귀시는 분들만 알아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무조건. 일단 사귀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 제자님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아 저는 뭐 1 년에 3-4 번씩은 무조건 듣죠. "너는 예측이 안 된다." 음. 근데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딱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길 걷다가 재밌는 거 발견해서 같이 하자고도 하고 하니까 뭐 맨날 밥, 카페, 영화 이런 거 반복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쵸. 똑같은 매일매일 똑같은 그런 연애에 지치신 분들은 ADHD와 사귀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ADHD가 연애할 때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ADHD와 ADHD의 애인분들